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말 많은 반도체주 8월 전망은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임순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전에는 12% 급등하고 또 오늘장에서는 간밤에 매장시 확 폭락하면서 기술주 위주로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8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 그 반도체주의 그 등락이 급등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최근 들어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씩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파벳을 비롯해서 이제 구글도 그렇고요. 오늘 발표한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이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관련된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130억 달러 분기에 130억 달러 정도를 지금 AI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그러니까 AI와 가장 연결이 많은 쪽이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 매출이 100억 달러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분기 관련된 투자 금액이 19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은 29%로 시장 예상치 31%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성장률이 생각보다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대형 그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수익성은 그렇게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의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관련된 이제 투자의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시장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시장을 점유를 할지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실적이 AI에 관련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빅테크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AI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인다든가 하게 되면 향후 10년, 15년 이후에 회사의 전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그 대응을 초기에 못했었던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퇴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나 아니면 노키아 같은 경우도 핸드폰 시장 내에서는 상당히 강자였지만 지금은 사업을 접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AI에 관련된 분야도 지금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을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빅테크들이 관련된 현금성 자산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3개 회사인 애플이나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50억 달러,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7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100억,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당장의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새롭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M&A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집중해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을 만드는 회사, 거기에 HBM3를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의 수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변동성 지수는 13%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AI 관련 대규모 투자는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미미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지속될 전망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의 대중국 HBM 공급 제한 조치 검토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서 반사이익을 크게 누릴 수 있을지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대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이슈가 이제 불거진 이후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제 뭐 행정부나 의회나 전부 다 지금 대중국 규제하는 데에서는 별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선 국면에 맞아들어서 좀 더 대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외국 기업의 그 미국 내의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불만 사항으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미국 내에 이제 공장 신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대중국 관련된 반도체 규제를 지금보다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상당히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도 일부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거죠. 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보도인데요. 미 행정부가 중국에 반입되고 있는 HBM D램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직접 제품 규제라고 하는 FDPR을 통해서 미국 기술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해외에서 만들었다라고 해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이제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돼서는 당연히 HBM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HBM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수출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HBM과 관련돼서는 이전부터 규제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뭐 HBM3D나 HBM3E 제품은 아예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 세대인 HBM2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거의 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렇게 HBM에 관련된 규제를 한다라고 해도 타격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분명히 있는데요. 뒤집어 생각을 하면 만약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제품의 지금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부분 규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H20에 그러니까 중국향 이제 AI 칩이라고 하는 H20 같은 경우는 현재 HBM2나 HBM2E의 이 D램이 지금 장착이 돼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 대해서 HBM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H20에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에 대한 퀄 테스트를 하면서 H20에 관련돼서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 이렇게 H20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물량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도 HBM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서 만약 HBM D램을 중국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양사 같은 경우도 HBM과 관련된 어느 정도 일정의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대리가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 텔 엔비디아 가속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의 비중도 역시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엔비디아에 주력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 주가 향방 역시도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관련주 어디를 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 하면 뭐 엔비디아 주가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HBM3 D램을 이제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제 상실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니라 뭐 상당 부분 뭐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글의 TPU 칩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글의 이제 TPU 칩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10년 이전서부터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버전업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그렇게 좋은 칩이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에서 굳이 엔비디아를 칩을 쓰지 않고 자체 칩을 쓰겠죠. 그렇지만 구글에서 대부분의 주력 칩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칩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 칩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칩을 메인으로 쓰고 보조적인 역할로 자체 칩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AI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계속 매출 규모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자체적 칩을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고 특히 뭐 AMD와 같은 이런 다른 칩 메이커들이 AI 칩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는 밖에 없지만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보면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비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시장 매출은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매출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다만 이제 시장 점유율은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엔비디아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그동안 올랐었다라는 거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예전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하는 일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 엔비디아에도 HBM D램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 역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생산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 역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봤는데요. 이제 삼성으로 넘어가야죠. 앞서서 조간 브리핑 쪽에서도 삼성전자 시간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 들려오고 있는데 삼성 지금 담을 기회가 충분히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일단 다른 이제 기업에 비해서 AI 기업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제 상승 여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관련된 이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그거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이 좀 커진다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삼성전자의 2분기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납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뭐 AI 관련된 HBM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뭐 증가를 했고요. 특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성장세가 뭐 이런 실적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HBM에 대해서 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반도체 회사, 국내 두 개 반도체 회사들의 전체 매출의 70에서 80%는 현재 HBM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반도체의 매출이 확대가 돼야지 기업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 이제 ICT 관련된 특히 뭐 관련된 제품들의 생산이 회복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가격의 강보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관련돼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가격 인상을 각 회사들에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HBM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3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4분기에는 3E에 대해서도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다른 이제 AI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도 HBM D램을 납품할 가능성은 상당히 뭐 SK하이닉스보다 좀 생산 캐파가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도 하반기 이후에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뭐 삼성전자 실적으로 보면 하반기 이후에 더욱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고요. 이런 실적 개선세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하셔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신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할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